저는 오늘 교환학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여기는 제 서울 뉴 자취방입니다. 체코 토마스 바타 대학교로 2024학년도 여름학기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3학년 2학기였고요.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3지망을 적을 수 있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체코로 적었습니다. 3지망까지는 안 갈 것 같아서 그냥 포르투갈로 적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1지망 체코 토마스 바타 대학교를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한 총 기간은 6개월 정도 되고요. 교환학생이 제 대학교 입학 전부터 약간의 로망이었어서 한 학기 휴학을 했어요.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어학성적도 따고 취업을 위한 자격증도 따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학성적은 토익은 865점으로 바쳤고요. 그래서 토익을 한 4번은 봤답니다. 전 너무 가고 싶어서 너무 좀 불안했어서 오픽도 한 번 봤어요. 오픽은 IM2였고 높지 않은 성적이었어서 뭔가 토익 점수로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여름학기 파견이었어서 공고가 2개 학기 전부터 뜨거든요. 6월부터 서류를 넣고 7월쯤에 서류 합격 문자를 받고 8월에 면접을 보고 8월 말쯤에 이제 합격을 발표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동안 교환학생 가기 위해 필요한 비자, 카드 이런 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 1월 말에 출국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썼는데요. 자기소개서에는 챌린저와 트래블러로서의 관문이라고 하나의 대제목을 만들고 3파트로 쪼갰어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 학교를 굳이 가야 되는가? 이거는 뒤에서도 다룰 내용인데 굳이 수많은 학교 중에서도 왜 굳이 토마스 바타 대학교를 골랐나? 이거랑 두 번째는 어학 공부에 대한 열정. 이거는 제가 전공이 아랍어였어서 아랍어와의 연결성도 지었고 제가 글로벌 버디라는 학교의 교환학생 온 친구들을 도와준 그런 프로그램을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연결을 지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견 중 수학계획과 파견 후 계획 이렇게 나눠서 총 3가지 파트로 적었습니다. 저는 키워드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걸 추천드리는데 챌린저 그리고 트래블러 이 2가지의 키워드를 계속 자기소개서를 끌고 갔거든요. 챌린저로 키워드를 잡은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도전을 하면 도전할수록 내 인생은 더 찌게 되고 더 반짝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챌린저로 적었고요. 여행객이라는 키워드를 잡은 이유는 물론 교환학생을 가면은 여행객처럼 삶을 살긴 해요. 근데 인생은 한 여행이다. 이런 용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자처럼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의미에서 키워드를 끌고 갔습니다. 전반적인 자기소개서인 흐름은 도전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열망을 중심으로 적었어요. 1차 서류 합격을 한 뒤에 2차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드릴 말씀이 딱히 없는 게 마지막 순서였어요, 면접 중에. 그래서 대기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기다렸나? 이랬거든요. 영어 면접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지원 동기? 뭔가 왜 이 학교를 선택했는지 이런 간단한 질문들은 영어 답변도 준비해왔어요. 근데 딱 앉자마자 교수님인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타지 생활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에도 타지 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광주에서 어쨌거나 서울로 유학을 온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강하다 적었는데 타지 생활 잘 할 수 있죠? 뭐 어디 아픈 데 없죠? 잘 살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끝났어. 그러더니 그 다다음 날인가 합격. 사실 이거는 학교 바이 학교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뭔가 저희 학교는 어학성적이랑 기본 자질만 갖춰지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토마스 바타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추려서 약간 가간법으로 선택을 한 건데요. 처음에는 저는 미국과 유럽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워낙 물가도 비싸기도 하고 교환학생의 메리트도 여행인데 저는 미국보다는 유럽을 여행하고 싶었고 저는 약간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어우러지고 싶었어요. 왜냐면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친구들보다는 미국인 친구들과의 더 어울려질 것 같았고 유럽 다른 나라 친구들의 영어 발음도 학습을 하고 싶었어서 유럽으로 선택을 했고요.
서유럽이랑 동유럽 중에서는 동유럽이 아무래도 물가가 싸기 때문에 서유럽에서는 뭔가 그 물가를 제가 감당을 하지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유럽으로 선택을 했고요. 시키고 나니까 체코랑 오스트리아 뭐 이렇게 남은 거예요. 동유럽 나라들 중에 학교 위주로 보니까 체코 토마스 바타 대학교가 다른 학교들보다 훨씬 더 학생을 위한 커뮤니티도 많이 형성돼 있는 것 같고 질린 도시 자체가 거의 다 학교로 이루어졌어. 그냥 거의 그 도시는 토대생들을 위한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체코의 장단점으로 넘어갈 건데요. 일단 체코의 가장 큰 장점은 물가가 싸다는 거예요.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싸서 여행 말고는 체코 기숙사에 살 때는 장만 봐서 요리를 거의 해먹어서 이 부분에서 세이브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프라하가 정말 예쁩니다. 프라하도 너무 예쁘고 약간 동유럽 사람들이 겉으로는 좀 차가워 보여도 되게 따뜻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프라하 빼고는 체코 거의 대부분이 영어가 잘 안 돼요. 특히 질린 저희 도시는 거의 다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게 좀 불편하긴 했는데 사실 체코에 살다 보면 번역기가 아주 유용하답니다. 뭔가 7개월 정도 사니까 귀에 들리는 것도 있고 물건을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의사소통 정도는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단점도 뭐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체코 아주 추천입니다. 저는 동유럽으로 가시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 기숙사비도 저희는 환율을 따지면 한 달에 32만 원 정도 냈거든요. 기숙사비도 동유럽과는 싸서 저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환학생 가서 든 총 비용은 저는 1,000만 원 정도 썼어요. 일단 비자를 받기 위해서 통장에 600만 원이 있었어야 됐거든요. 어떤 돈과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거의 한 1,000만 원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기별 여행 국가 1월 말에 오스트리아 빈으로 입국을 해서 오스트리아 여행을 하고 2월 중순에 슬로바키아 버디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3월 초에 독일 미넨 여행을 갔고요. 3월 중순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3월 말쯤에 또 다시 오스트리아 빈 여행을 갔습니다. 중간에 프라하 갔다 오고 4월 초에 이탈리아 4월 중순쯤에 크로아티아, 자다르 스플리트를 갔다 왔고 5월 초쯤에 프랑스 파리 갔다 온 뒤에 한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3개 나라를 갔다 왔거든요. 먼저 포르투갈 포르투로 입국을 해서 모로코 메르두가 마라케시 갔다가 마라케시에서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에서 마요르카 갔다가 체코로 돌아왔고요. 오스트리아 할슈타트와 고사우를 다녀왔습니다. 체코 내에서도 스키 크로노프, 레즈니체, 체코 내에서는 여러 도시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여행지는 너무 고르기 힘든데요. 저는 로마가 너무 좋았어요. 로마의 그 남부 유럽의 햇살과 중대도시 건물의 느낌? 그게 너무 좋았답니다. 교환학생 기간 중에 비싼 여행지를 딱히 많이 간 케이스가 아니어서 그래도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보다는 좀 적게 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스위스도 안 갔고 런던도 못 갔거든요. 그리스도 안 갔고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는 적게 쓴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복수 전공이 국제통상학과여서 국제통상학과 전공으로만 다 인정을 받았고요. 그 교환학생 안에서는 38크레딧을 신청을 해서 모두 다 인정을 받았고 총 14학점의 경영대 전공을 모두 인정을 받았고 수영 교환 과목 2학점을 인정을 받아서 총 16학점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인정이 된 케이스라 이건 또 교수님이나 학교에 따라 달라서 따로 많이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드를 어떤 거 쓸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서 저는 하나를 들고 갔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무모했던 것 같아요. 분실 위험도 있으니까 보통 2개는 들고 갔거든요. 저는 하나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트래블로그 많이 사용하고요. 저는 하나은행 비바익스 카드를 들고 갔어요. 꿀인 게 수수료도 없고 트래블로그처럼 통화에 따라서 충전을 할 필요가 없어서 디람도 그냥 쓸 수 있고 유로는 유로대로 쓸 수 있고 충전을 할 필요는 없어서 비바익스 카드 정말 추천드립니다. 비바익스를 주로 쓰되
트래블로그도 만들어서 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영어 회화 실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기 전에 오픽 IM2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높은 성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보디가 데리러 왔는데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뭐라고 하는지, 체코 친구들이 말하는 영어 발음 되게 이렇게 아르르 이렇게 막 굴리는 발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확실히 외국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 회화 실력은 진짜 많이 는 것 같아요. 처음에 교환학생에서 친해진 친구가 갑자기 마지막 파티 때 와서는 야, 너 처음에는 영어 단어 이렇게 말하더니 영어 진짜 많이 늘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뿌듯했어요. 가서도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으면 외국 친구들이랑 교류를 많이 하고 영어를 늘리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거길 가도 누가 영어 실력을 떠매게 해주진 않잖아요. 최대한 외국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하려고 하고 무엇보다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값진 경험으로 있게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 때문에 영어 실력이 는 것도 있긴 하죠. 같이 간 한국인들 중에서도 영어 부끄러워서 얘기 잘 안 하고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인들은 남의 눈치를 되게 많이 봐서 얘가 나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을 갖고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지 말고 그냥 일단 부딪혀서 대화가 됐든 안 됐든 번역기 켜고 그냥 대화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내가 교환학생 와서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와 이어지는 거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타지상일에 되게 익숙한 편이에요.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잘 극복하는지 잘 아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본인이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이 되려면은 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잘 극복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서 본인에 대한 학습을 먼저 한 뒤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타국에 가서 외로워서 힘들면은 좀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모로코를 갔을 때도 콜링이나 되게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아직 유럽에서 동양 여자애들끼리 다니면은 캣콜링도 많이 아직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나라다 라는 생각을 그냥 하고 다녔거든요. 그냥 나라 언어만 다를 뿐이지 그냥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두려움이 딱히 크게 작용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꼭 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교환학생 자체가 너무 추천드리는 경험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이 저에게 준 의미에 대해 말을 하면은 정말 교환학생은 제 인생 황금기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물론 맨날 여행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순간이었기도 하고 온전히 제 자신에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서도 큰 변화를 줬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에서도 좀 큰 변화를 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 교환학생 가기 전에는 남들보다 늦으면 안 될 것 같고 항상 초조함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교환학생을 가서 뭔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법에 대해 배운 것 같고 또 남이 보는 나에 대해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런 것에 대한 집착도 뭔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할 수 있게 되는 성격으로 바뀌었다? 앞으로도 또 질문이 생기면 글을 남겨주시면 2탄으로 찾아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